안녕하십니까? 유구한 지혜의 여정,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운은 저마다의 빛깔과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 기운의 흐름을 읽고 삶의 지혜를 얻고자 했으며 그 정수가 바로 명리학, 즉 사주팔자라는 학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가 곧 다가올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을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기 전에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그 마음 위에 언제나 평온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은 병오년, 바로 붉은 말의 해입니다. 하늘의 기운인 천간은 병화, 즉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태양을 의미하며 땅의 기운인 지지는 오화,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역동적인 말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불의 기운이 만나니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열정과 빛, 그리고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한 해의 운세를 살필 때 그 해의 기운, 즉 세운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제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사주팔자 8글자는 이 제왕을 맞이하여 어떤 이는 기회를 얻고 어떤 이는 시련을 겪으며 변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병오라는 강력한 태양과 불의 제왕 앞에서 가장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는 글자가 있으니 바로 깊고 차가운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자수입니다. 한여름의 가장 뜨거운 기운과 한겨울의 가장 차가운 기운이 만나는 것을 자오충이라 부릅니다. 이는 물과 불의 정면 충돌이자 빛과 어둠의 가장 극적인 만남입니다. 이 충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의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강력한 변혁의 에너지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낡은 것을 버리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약 70%는 힘든 과정을 겪지만 30%는 오히려 이를 통해 크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의 고단함은 모두가 피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떤 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자신이 태어난 날, 즉 일주에 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임자일주입니다. 별 3개 등급으로 가장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자일주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깊고 넓은 물의 기운을 그 자체로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래의 성향은 겨울처럼 모든 것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저장하며 깊이를 더하려는 운동성입니다. 그러나 2026년 병오년의 태양은 이 고요한 바다를 향해 이제 그만 거두고 세상 밖으로 펼쳐내라고 명령합니다. 정반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내면의 스트레스와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쓰나미와 같은 것엔 파도가 몰아치는 형국입니다. 육친 관계로는 편재와 정제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내가 직접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매우 바빠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니 건강이나 정신적인 불안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자꾸 막히고 멈춰서는 답답함 속에서 현명한 방향 설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경자일주입니다. 이 역시 별 3개 등급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금에게 병오의 기운은 편관에 해당합니다. 편관은 나를 극하는 거칠고 힘든 기운, 즉 호랑이나 경찰과도 같아 그 자체만으로도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지지에서는 좌우충으로 나의 내면 세계와 현실 기반마저 흔들리니
마음과 현실 양쪽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관의 충돌이므로 직장의 이동, 명예의 실추, 혹은 구설수와 같은 문제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경자일주의 자수는 상관인데 이것이 병오년의 정관을 치는 상관경관의 구조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의 규칙이나 질서를 어기려는 마음이 생기거나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숨겨왔던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갑자일주입니다. 역시 별 3개의 등급입니다. 갑자일주는 차가운 물을 머금고 굳건히 서 있는 거대한 나무의 모습입니다. 나무에게 물은 생명의 근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의 뜨거운 태양은 이 생명수와 같은 자수를 말려버리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나를 도와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던 언천이 마르니 극심한 답답함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친으로는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펼치는 식상의 기운이 강해져 매우 분주해지지만 나를 지지해주던 인성의 기운이 충으로 깨지니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윗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예상되니 홀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와 강인한 의지가 필요한 한 해입니다. 네 번째, 무자일주입니다. 별 2개 등급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토라는 넓은 대지가 병화라는 태양을 만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병화는 편인의 성분이라 건강상의 무리가 따를 수 있고 지지의 좌우충으로 인한 감정적 불안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자일주에게 자수는 현실적인 계산과 안정을 추구하는 정제이고 오화는 학문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정인입니다. 정인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나의 현실적인 계산 능력을 흐리게 만들어 평소답지 않게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참고 인내하려다 스스로 답답함의 늪에 빠질 수 있으니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번째, 병자일주입니다. 별 2개의 등급입니다. 병자일주가 병오년을 만난 것은 하늘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난 것과 같아 이를 군신대저라 합니다. 내가 곧 왕이여 주인공이라는 자신감과 추진력이 하늘을 찌르는 시기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일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풉니다. 하지만 이상과 달리 나의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지지에서는 좌우충이 일어나 발목을 잡습니다.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려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방해 요소가 자꾸 생겨나는 형국입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혹은 나의 건강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큰 기대를 품고 시작한 일이 중간에 좌초될 수 있으니 넘치는 의욕을 잘 다스리고 현실적인 장애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침착함이 요구됩니다. 6번째로 병오일주입니다. 이 경우는 충이 아니라 형의 문제입니다. 병오일주가 병오년을 만났으니 완벽한 군신대저의 시기로 그 기세가 매우 등등합니다. 그러나 오화는 또 다른 오화를 만나면 오오자형이라는 형사를 이룹니다. 자형이란 스스로를 해치고 상처 입히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앞만 보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다가 스스로를 태워버리거나 과도한 에너지 분출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지만 중간중간 발생하는 정체와 장애를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주에 물의 기운이 적절히 있다면 이 폭주를 제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를 자제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태어난 달, 즉 월지의 자수나 오화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지는 나의 사회적 환경, 직장, 부모님,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틀을 의미하기에 이곳의 변화는 개인사를 넘어 사회적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력 12월생, 즉 자월에 태어나신 분들, 월지에 있는 자수가 병오년의 오화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부서의 큰 변화, 상사와의 갈등, 심하게는 퇴사나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건강이나 가정사에 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나의 사회적 환경과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스트레스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낡고 힘들었던 환경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으니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양력 6월생, 즉 5월에 태어나신 분들, 월지에 있는 오화가 병오년의 오화를 만나 오오자형을 이룹니다. 이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번아웃, 상사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 예를 들어 폭음, 과소비, 게임 중독 등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형살은 남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직장이나 부모님 등 외부 환경에 있더라도 그로 인해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위에 언급된 일주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12월이나 6월생이시라면 그 변화의 파동은 더욱 복잡하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 해의 운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삶으로 그 답을 해야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너는 이 거대한 변화의 불길 앞에서 어떻게 너 자신을 지키고 성장할 것인가? 를 묻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놀랍게도 여러분 각자의 사주 8글자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다가올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운 준비를 위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아는 것은 운명에 갇히기 위함이 아니라 운명의 파도를 넘어설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부디 각자의 삶 속에서 올바른 해답을 찾아 2026년이라는 변화의 시간을 무난히 그리고 의미 있게 건너가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유구한 지혜의 여정,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운은 저마다의 빛깔과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 기운의 흐름을 읽고 삶의 지혜를 얻고자 했으며 그 정수가 바로 명리학, 즉 사주팔자라는 학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가 곧 다가올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을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기 전에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그 마음 위에 언제나 평온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은 병오년, 바로 붉은 말의 해입니다. 하늘의 기운인 천간은 병화, 즉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태양을 의미하며 땅의 기운인 지지는 오화,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역동적인 말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불의 기운이 만나니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열정과 빛, 그리고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한 해의 운세를 살필 때 그 해의 기운, 즉 세운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제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사주팔자 8글자는 이 제왕을 맞이하여 어떤 이는 기회를 얻고 어떤 이는 시련을 겪으며 변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병오라는 강력한 태양과 불의 제왕 앞에서
가장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는 글자가 있으니 바로 깊고 차가운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자수입니다. 한여름의 가장 뜨거운 기운과 한겨울의 가장 차가운 기운이 만나는 것을 자오충이라 부릅니다. 이는 물과 불의 정면 충돌이자 빛과 어둠의 가장 극적인 만남입니다. 이 충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의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강력한 변혁의 에너지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낡은 것을 버리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약 70%는 힘든 과정을 겪지만 30%는 오히려 이를 통해 크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의 고단함은 모두가 피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떤 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자신이 태어난 날, 즉 일주에 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임자일주입니다. 별 3개 등급으로 가장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자일주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깊고 넓은 물의 기운을 그 자체로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래의 성향은 겨울처럼 모든 것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저장하며 깊이를 더하려는 운동성입니다. 그러나 2026년 병오년의 태양은 이 고요한 바다를 향해 이제 그만 거두고 세상 밖으로 펼쳐내라고 명령합니다. 정반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내면의 스트레스와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쓰나미와 같은 것엔 파도가 몰아치는 형국입니다. 육친 관계로는 편재와 정제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내가 직접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매우 바빠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니 건강이나 정신적인 불안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자꾸 막히고 멈춰서는 답답함 속에서 현명한 방향 설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경자일주입니다. 이 역시 별 3개 등급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금에게 병호의 기운은 편관에 해당합니다. 편관은 나를 극하는 거칠고 힘든 기운, 즉 호랑이나 경찰과도 같아 그 자체만으로도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지지에서는 좌우충으로 나의 내면 세계와 현실 기반마저 흔들리니 마음과 현실 양쪽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기관 애충돌이므로 직장의 이동, 명예의 실추, 혹은 구설수와 같은 문제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경자일주의 자수는 상관인데 이것이 병오년의 정관을 치는 상관경관의 구조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의 규칙이나 질서를 어기려는 마음이 생기거나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숨겨왔던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갑자일주입니다. 역시 별 3개의 등급입니다. 갑자일주는 차가운 물을 머금고 굳건히 서 있는 거대한 나무의 모습입니다. 나무에게 물은 생명의 근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의 뜨거운 태양은 이 생명수와 같은 자수를 말려버리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나를 도와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던 원천이 마르니 극심한 답답함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친으로는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펼치는 식상의 기운이 강해져 매우 분주해지지만 나를 지지해주던 인성의 기운이 충으로 깨지니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윗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예상되니 홀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와 강인한 의지가 필요한 한 해입니다. 네 번째,
무자일주입니다. 별 2개 등급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토라는 넓은 대지가 병화라는 태양을 만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병화는 편인의 성분이라 건강상의 무리가 따를 수 있고 지지의 좌우충으로 인한 감정적 불안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자일주에게 자수는 현실적인 계산과 안정을 추구하는 정제이고 오화는 학문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정인입니다. 정인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나의 현실적인 계산 능력을 흐리게 만들어 평소답지 않게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참고 인내하려다 스스로 답답함의 늪에 빠질 수 있으니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번째, 병자일주입니다. 별 2개의 등급입니다. 병자일주가 병오년을 만난 것은 하늘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난 것과 같아 이를 군신대저라 합니다. 내가 곧 왕이여 주인공이라는 자신감과 추진력이 하늘을 찌르는 시기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일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풉니다. 하지만 이상과 달리 나의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지지에서는 좌우충이 일어나 발목을 잡습니다.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려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방해 요소가 자꾸 생겨나는 형국입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혹은 나의 건강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큰 기대를 품고 시작한 일이 중간에 좌초될 수 있으니 넘치는 의욕을 잘 다스리고 현실적인 장애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침착함이 요구됩니다. 6번째로 병오일주입니다. 이 경우는 충이 아니라 형의 문제입니다. 병오일주가 병오년을 만났으니 완벽한 군신대저의 시기로 그 기세가 매우 등등합니다. 그러나 오화는 또 다른 오화를 만나면 오오자형이라는 형사를 이룹니다. 자형이란 스스로를 해치고 상처 입히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앞만 보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다가 스스로를 태워버리거나 과도한 에너지 분출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지만 중간중간 발생하는 정체와 장애를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주에 물의 기운이 적절히 있다면 이 폭주를 제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를 자제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태어난 달, 즉 월지에 자수나 오화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지는 나의 사회적 환경, 직장, 부모님,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틀을 의미하기에 이곳의 변화는 개인사를 넘어 사회적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력 12월생, 즉 자월에 태어나신 분들, 월지에 있는 자수가 병오년의 오화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부서의 큰 변화, 상사와의 갈등, 심하게는 퇴사나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건강이나 가정사에 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나의 사회적 환경과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스트레스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낡고 힘들었던 환경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으니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양력 6월생, 즉 5월에 태어나신 분들, 월지에 있는 오화가 병오년의 오화를 만나 오오자형을 이룹니다. 이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번아웃, 상사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 예를 들어 폭음, 과소비, 게임 중독 등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형살은 남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직장이나 부모님 등 외부 환경에 있더라도 그로 인해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위에 언급된 일주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12월이나 6월생이시라면 그 변화의 파동은 더욱 복잡하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 해의 운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삶으로 그 답을 해야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너는 이 거대한 변화의 불길 앞에서 어떻게 너 자신을 지키고 성장할 것인가? 를 묻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놀랍게도 여러분 각자의 사주 8글자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다가올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운 준비를 위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아는 것은 운명에 갇히기 위함이 아니라 운명의 파도를 넘어설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부디 각자의 삶 속에서 올바른 해답을 찾아 2026년이라는 변화의 시간을 무난히 그리고 의미 있게 건너가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유구한 지혜의 여정,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운은 저마다의 빛깔과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 기운의 흐름을 읽고 삶의 지혜를 얻고자 했으며 그 정수가 바로 명리학, 즉 사주팔자라는 학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가 곧 다가올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을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기 전에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그 마음 위에 언제나 평온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은 병오년, 바로 붉은 말의 해입니다. 하늘의 기운인 천간은 병화, 즉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태양을 의미하며 땅의 기운인 지지는 오화,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역동적인 말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불의 기운이 만나니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열정과 빛, 그리고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한 해의 운세를 살필 때 그 해의 기운, 즉 세운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제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사주팔자 8글자는 이 제왕을 맞이하여 어떤 이는 기회를 얻고 어떤 이는 시련을 겪으며 변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병오라는 강력한 태양과 불의 제왕 앞에서 가장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는 글자가 있으니 바로 깊고 차가운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자수입니다. 한여름의 가장 뜨거운 기운과 한겨울의 가장 차가운 기운이 만나는 것을 자오충이라 부릅니다. 이는 물과 불의 정면 충돌이자 빛과 어둠의 가장 극적인 만남입니다. 이 충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의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강력한 변혁의 에너지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낡은 것을 버리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약 70%는 힘든 과정을 겪지만 30%는 오히려 이를 통해 크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의 고단함은 모두가 피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떤 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자신이 태어난 날, 즉 일주에 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임자일주입니다. 별 3개 등급으로 가장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자일주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깊고 넓은 물의 기운을 그 자체로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래의 성향은 겨울처럼 모든 것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저장하며 깊이를 더하려는 운동성입니다. 그러나 2026년 병오년의 태양은 이 고요한 바다를 향해 이제 그만 거두고 세상 밖으로 펼쳐내라고 명령합니다.
정반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내면의 스트레스와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쓰나미와 같은 것엔 파도가 몰아치는 형국입니다. 육친 관계로는 편재와 정제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내가 직접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매우 바빠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니 건강이나 정신적인 불안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자꾸 막히고 멈춰서는 답답함 속에서 현명한 방향 설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경자일주입니다. 이 역시 별 3개 등급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금에게 병호의 기운은 편관에 해당합니다. 편관은 나를 극하는 거칠고 힘든 기운, 즉 호랑이나 경찰과도 같아 그 자체만으로도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지지에서는 좌우충으로 나의 내면 세계와 현실 기반마저 흔들리니 마음과 현실 양쪽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기관의 충돌이므로 직장의 이동, 명예의 실추, 혹은 구설수와 같은 문제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경자일주의 자수는 상관인데 이것이 병오년의 정관을 치는 상관경관의 구조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의 규칙이나 질서를 어기려는 마음이 생기거나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숨겨왔던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갑자일주입니다. 역시 별 3개의 등급입니다. 갑자일주는 차가운 물을 머금고 굳건히 서 있는 거대한 나무의 모습입니다. 나무에게 물은 생명의 근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의 뜨거운 태양은 이 생명수와 같은 자수를 말려버리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나를 도와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던 언천이 마르니 극심한 답답함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친으로는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펼치는 식상의 기운이 강해져 매우 분주해지지만 나를 지지해주던 인성의 기운이 충으로 깨지니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윗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예상되니 홀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와 강인한 의지가 필요한 한 해입니다. 네 번째, 무자일주입니다. 별 2개 등급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토라는 넓은 대지가 병화라는 태양을 만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병화는 편인의 성분이라 건강상의 무리가 따를 수 있고 지지의 좌우충으로 인한 감정적 불안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자일주에게 자수는 현실적인 계산과 안정을 추구하는 정제이고 오화는 학문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정인입니다. 정인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나의 현실적인 계산 능력을 흐리게 만들어 평소답지 않게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참고 인내하려다 스스로 답답함의 늪에 빠질 수 있으니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병자일주입니다. 별 2개의 등급입니다. 병자일주가 병오년을 만난 것은 하늘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난 것과 같아 이를 군신대저라 합니다. 내가 곧 왕이여 주인공이라는 자신감과 추진력이 하늘을 찌르는 시기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일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풉니다. 하지만 이상과 달리 나의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지지에서는 좌우충이 일어나 발목을 잡습니다.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려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방해 요소가 자꾸 생겨나는 형국입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혹은 나의 건강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큰 기대를 품고 시작한 일이 중간에 좌초될 수 있으니 넘치는 의욕을 잘 다스리고 현실적인 장애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침착함이 요구됩니다. 6번째로 병호일주입니다. 이 경우는 충이 아니라 형의 문제입니다. 병호일주가 병호년을 만났으니 완벽한 군신대저의 시기로 그 기세가 매우 등등합니다. 그러나 오화는 또 다른 오화를 만나면 오오자형이라는 형사를 이룹니다. 자형이란 스스로를 해치고 상처 입히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앞만 보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다가 스스로를 태워버리거나 과도한 에너지 분출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지만 중간중간 발생하는 정체와 장애를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주에 물의 기운이 적절히 있다면 이 폭주를 제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를 자제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태어난 달, 즉 월지에 자수나 오화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지는 나의 사회적 환경, 직장, 부모님,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틀을 의미하기에 이곳의 변화는 개인사를 넘어 사회적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력 12월생, 즉 자월에 태어나신 분들, 월지에 있는 자수가 병호년의 오화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부서의 큰 변화, 상사와의 갈등, 심하게는 퇴사나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건강이나 가정사에 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나의 사회적 환경과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스트레스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낡고 힘들었던 환경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으니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양력 6월생, 즉 5월에 태어나신 분들, 월지에 있는 오화가 병호년의 오화를 만나 오오자형을 이룹니다. 이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번아웃, 상사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 예를 들어 폭음, 과소비, 게임 중독 등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형살은 남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직장이나 부모님 등 외부 환경에 있더라도 그로 인해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위에 언급된 일주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12월이나 6월생이시라면 그 변화의 파동은 더욱 복잡하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 해의 운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삶으로 그 답을 해야 합니다. 2026년 병호년은 너는 이 거대한 변화의 불길 앞에서 어떻게 너 자신을 지키고 성장할 것인가? 를 묻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놀랍게도 여러분 각자의 사주 8글자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다가올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운 준비를 위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아는 것은 운명에 갇히기 위함이 아니라 운명의 파도를 넘어설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부디 각자의 삶 속에서 올바른 해답을 찾아 2026년이라는 변화의 시간을 무난히 그리고 의미 있게 건너가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유구한 지혜의 여정,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운은 저마다의 빛깔과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 기운의 흐름을 읽고 삶의 지혜를 얻고자 했으며 그 정수가 바로 명리학, 즉 사주팔자라는 학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가 곧 다가올 2026년 병호년의 기운을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기 전에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그 마음 위에 언제나 평온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은 병오년, 바로 붉은 말의 해입니다. 하늘의 기운인 천간은 병화, 즉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태양을 의미하며 땅의 기운인 지지는 오화,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역동적인 말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불의 기운이 만나니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열정과 빛, 그리고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한 해의 운세를 살필 때 그 해의 기운, 즉 세운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제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사주팔자 8글자는 이 제왕을 맞이하여 어떤 이는 기회를 얻고 어떤 이는 시련을 겪으며 변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병오라는 강력한 태양과 불의 제왕 앞에서 가장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는 글자가 있으니 바로 깊고 차가운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자수입니다. 한여름의 가장 뜨거운 기운과 한겨울의 가장 차가운 기운이 만나는 것을 자오충이라 부릅니다. 이는 물과 불의 정면 충돌이자 빛과 어둠의 가장 극적인 만남입니다. 이 충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의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강력한 변혁의 에너지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낡은 것을 버리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약 70%는 힘든 과정을 겪지만 30%는 오히려 이를 통해 크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의 고단함은 모두가 피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떤 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자신이 태어난 날, 즉 일주에 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임자일주입니다. 별 3개 등급으로 가장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자일주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깊고 넓은 물의 기운을 그 자체로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래의 성향은 겨울처럼 모든 것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저장하며 깊이를 더하려는 운동성입니다. 그러나 2026년 병오년의 태양은 이 고요한 바다를 향해 이제 그만 거두고 세상 밖으로 펼쳐내라고 명령합니다. 정반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내면의 스트레스와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쓰나미와 같은 것엔 파도가 몰아치는 형국입니다. 육친 관계로는 편재와 정제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내가 직접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매우 바빠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니 건강이나 정신적인 불안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자꾸 막히고 멈춰서는 답답함 속에서 현명한 방향 설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경자일주입니다. 이 역시 별 3개 등급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금에게 병오의 기운은 편관에 해당합니다. 편관은 나를 극하는 거칠고 힘든 기운, 즉 호랑이나 경찰과도 같아 그 자체만으로도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지지에서는 좌우충으로 나의 내면 세계와 현실 기반마저 흔들리니 마음과 현실 양쪽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기관의 충돌이므로 직장의 이동, 명예의 실추, 혹은 구설수와 같은 문제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경자일주의 자수는 상관인데 이것이 병오년의 정관을 치는 상관경관의 구조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의 규칙이나 질서를 어기려는 마음이 생기거나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숨겨왔던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갑자일주입니다. 역시 별 3개의 등급입니다. 갑자일주는 차가운 물을 머금고 굳건히 서 있는 거대한 나무의 모습입니다. 나무에게 물은 생명의 근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의 뜨거운 태양은 이 생명수와 같은 자수를 말려버리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나를 도와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던 원천이 마르니 극심한 답답함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친으로는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펼치는 식상의 기운이 강해져 매우 분주해지지만 나를 지지해주던 인성의 기운이 충으로 깨지니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윗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예상되니 홀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와 강인한 의지가 필요한 한 해입니다. 네 번째, 무자일주입니다. 별 2개 등급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토라는 넓은 대지가 병화라는 태양을 만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병화는 편인의 성분이라 건강상의 무리가 따를 수 있고 지지의 좌우충으로 인한 감정적 불안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자일주에게 자수는 현실적인 계산과 안정을 추구하는 정제이고 오화는 학문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정인입니다. 정인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나의 현실적인 계산 능력을 흐리게 만들어 평소답지 않게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참고 인내하려다 스스로 답답함의 늪에 빠질 수 있으니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번째, 병자일주입니다. 별 2개의 등급입니다. 병자일주가 병오년을 만난 것은 하늘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난 것과 같아 이를 군신대저라 합니다. 내가 곧 왕이여 주인공이라는 자신감과 추진력이 하늘을 찌르는 시기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일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풉니다. 하지만 이상과 달리 나의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지지에서는 좌우충이 일어나 발목을 잡습니다.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려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방해 요소가 자꾸 생겨나는 형국입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혹은 나의 건강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큰 기대를 품고 시작한 일이 중간에 좌초될 수 있으니 넘치는 의욕을 잘 다스리고 현실적인 장애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침착함이 요구됩니다. 6번째로 병오일주입니다. 이 경우는 충이 아니라 형의 문제입니다. 병오일주가 병오년을 만났으니 완벽한 군신대저의 시기로 그 기세가 매우 등등합니다. 그러나 오화는 또 다른 오화를 만나면 오오자형이라는 형사를 이룹니다. 자형이란 스스로를 해치고 상처 입히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앞만 보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다가 스스로를 태워버리거나 과도한 에너지 분출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지만 중간중간 발생하는 정체와 장애를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주에 물의 기운이 적절히 있다면 이 폭주를 제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를 자제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태어난 달, 즉 월지에 자수나 오화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지는 나의 사회적 환경, 직장, 부모님,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틀을 의미하기에 이곳의 변화는 개인사를 넘어 사회적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력 12월생, 즉 자월에 태어나신 분들, 월지에 있는 자수가 병오년의 오화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부서의 큰 변화, 상사와의 갈등, 심하게는 퇴사나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건강이나 가정사에 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나의 사회적 환경과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스트레스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낡고 힘들었던 환경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으니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양력 6월생, 즉 5월에 태어나신 분들, 월지에 있는 오화가 병오년의 오화를 만나 오오자형을 이룹니다. 이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번아웃, 상사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 예를 들어 폭음, 과소비, 게임 중독 등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형살은 남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직장이나 부모님 등 외부 환경에 있더라도 그로 인해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위에 언급된 일주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12월이나 6월생이시라면 그 변화의 파동은 더욱 복잡하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 해의 운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삶으로 그 답을 해야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너는 이 거대한 변화의 불길 앞에서 어떻게 너 자신을 지키고 성장할 것인가? 를 묻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놀랍게도 여러분 각자의 사주 8글자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다가올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운 준비를 위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아는 것은 운명에 갇히기 위함이 아니라 운명의 파도를 넘어설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부디 각자의 삶 속에서 올바른 해답을 찾아 2026년이라는 변화의 시간을 무난히 그리고 의미 있게 건너가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유구한 지혜의 여정,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운은 저마다의 빛깔과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 기운의 흐름을 읽고 삶의 지혜를 얻고자 했으며 그 정수가 바로 명리학, 즉 사주팔자라는 학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가 곧 다가올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을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기 전에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그 마음 위에 언제나 평온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은 병오년, 바로 붉은 말의 해입니다. 하늘의 기운인 천간은 병화, 즉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태양을 의미하며 땅의 기운인 지지는 오화,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역동적인 말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불의 기운이 만나니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열정과 빛, 그리고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한 해의 운세를 살필 때 그 해의 기운, 즉 세운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제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사주팔자 8글자는 이 제왕을 맞이하여 어떤 이는 기회를 얻고 어떤 이는 시련을 겪으며 변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병오라는 강력한 태양과 불의 제왕 앞에서 가장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는 글자가 있으니 바로 깊고 차가운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자수입니다. 한여름의 가장 뜨거운 기운과 한겨울의 가장 차가운 기운이 만나는 것을 자오충이라 부릅니다. 이는 물과 불의 정면 충돌이자 빛과 어둠의 가장 극적인 만남입니다. 이충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의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강력한 변혁의 에너지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낡은 것을 버리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약 70%는 힘든 과정을 겪지만 30%는 오히려 이를 통해 크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의 고단함은 모두가 피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떤 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자신이 태어난 날, 즉 일주에 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임자일주입니다. 별 3개 등급으로 가장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자일주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깊고 넓은 물의 기운을 그 자체로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래의 성향은 겨울처럼 모든 것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저장하며 깊이를 더하려는 운동성입니다. 그러나 2026년 병오년의 태양은 이 고요한 바다를 향해 이제 그만 거두고 세상 밖으로 펼쳐내라고 명령합니다. 정반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내면의 스트레스와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쓰나미와 같은 것엔 파도가 몰아치는 형국입니다. 육친 관계로는 편재와 정제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내가 직접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매우 바빠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니 건강이나 정신적인 불안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자꾸 막히고 멈춰서는 답답함 속에서 현명한 방향 설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경자일주입니다. 이 역시 별 3개 등급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금에게 병호의 기운은 편관에 해당합니다. 편관은 나를 극하는 거칠고 힘든 기운, 즉 호랑이나 경찰과도 같아 그 자체만으로도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지지에서는 좌우충으로 나의 내면 세계와 현실 기반마저 흔들리니 마음과 현실 양쪽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기관의 충돌이므로 직장의 이동, 명예의 실추, 혹은 구설수와 같은 문제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경자일주의 자수는 상관인데 이것이 병오년의 정관을 치는 상관경관의 구조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의 규칙이나 질서를 어기려는 마음이 생기거나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숨겨왔던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갑자일주입니다. 역시 별 3개의 등급입니다. 갑자일주는 차가운 물을 머금고 굳건히 서 있는 거대한 나무의 모습입니다. 나무에게 물은 생명의 근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의 뜨거운 태양은 이 생명수와 같은 자수를 말려버리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나를 도와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던 언천이 마르니 극심한 답답함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친으로는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펼치는 식상의 기운이 강해져 매우 분주해지지만 나를 지지해주던 인성의 기운이 충으로 깨지니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윗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예상되니 홀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와 강인한 의지가 필요한 한 해입니다. 네 번째, 무자일주입니다. 별 2개 등급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토라는 넓은 대지가 병화라는 태양을 만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병화는 편인의 성분이라 건강상의 무리가 따를 수 있고 지지의 좌우충으로 인한 감정적 불안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자일주에게 자수는 현실적인 계산과 안정을 추구하는 정제이고, 오화는 학문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정인입니다. 정인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나의 현실적인 계산 능력을 흐리게 만들어 평소답지 않게